충격, 감사합니다. 조규성 경기 후 인터뷰에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조규성 선수가 지난 요르단전 이후 SNS에서 악성 댓글에 시달린 가운데 말레이시아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난에 대해 신경 안 쓴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 카타르 아라크라에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최종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3에서 3으로 비겼다. 이번 경기에서 조규성은 원톱으로 나섰으나 득점에 실패했다. 전반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결국 후반 18분에 황희찬과 교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후 조규성은 팀적으로 3에서 3이란 결과가 매우 아쉽다. 개인적으로도 골이 계속 안 들어가서 아쉽다고 말했다. 골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가 못 넣고 있다. 부담감은 전혀 없다. 며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은 꼭 골을 넣겠다. 팀플레이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클린스만 감독으로부터 받은 조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하셨다. 골을 넣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며 감독님이 공격수였던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며 공격수에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은 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부터 토너먼트다. 진다면 탈락이다. 출전한다면 골을 넣고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축구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팬들의 원성을 사기 쉽다. 과거에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다. 골을 넣으면 국민 영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 원수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황선홍, 최용수, 이동국 등 한국 축구 간판 스트라이커들도 악플을 피할 수 없었다. 과거 대표팀 공격수 간판 스타로 활동한 황선홍 감독도 자신이 겪은 강도 높은 악플에 대해 한마디 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98년 월드컵에 못 뛰게 됐는데 당시 골 못 넣을까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악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런 악플에 대해 황선홍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독하게 만들어준다. 운동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의 16강 상대는 F조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는 31일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생생 플러스 조규성, 오형규,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 중원 보충. 김우성 앵커, 이하 김우성, 내 81.2 대 18.8위 점유율, 840대 198위 패스, 41대 4위 크로스 횟수, 슈팅수 19대 7, 유효 슈팅수 8대 4. 근데 결과는 3대 3입니다. 이 앞에 많은 숫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고요. 뒤에 숫자는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물론 한국 출신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충격적인 결과죠. 한준 축구 전문기자 연결해서 어제 말레이시아의 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관심 많이 주는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준, 우선은 김한곤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테크니컬 디렉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김한곤 감독이 경기 마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히려 전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특히나 이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취하는 그런 팀들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고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단적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김한곤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하고 그러면서 방향성으로 가져간 게 우리 축구가 이전에는 세계
축구계의 언더독으로서 월드컵에 나갈 때는 말레이시아처럼 경기를 해서 이변을 만들고 이게 양팀들이 강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고 이제는 한 단계 나가서서 이런 약팀도 확실하게 부실 수 있는 빌드업 축구를 발전시키자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클린스만 감독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다시 조금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팀은 같이 공격을 하니까 공간이 있어서 골을 넣기가 쉬운데 오히려 약팀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우성, 그래서 국민들은 조금 더 뒷목을 잡으며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피파 랭킹 차이도 무려 117계단이나 우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들어보면 예전에 한국 축구를 보면 이 공격수가 들어오거나 우리 진영 안에서 수비수가 공을 돌릴 때도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벤투 감독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뺏기지 않아 아니면 여기서 걷어낼 거야 이런 좀 신뢰가 있었는데 어제 다시 경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뺏긴다 위험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큰 차이가 지금 설명해 주신 건데 왜 아니 그냥 감독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한준, 중요한 건 훈련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 같은 유형의 지도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날 때는 선수들에게 자유도를 주고 선수들이 잘하는 걸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플레이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현대 축구는 이런 전술적인 면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나 유럽파가 많죠. 김혜정 선수도 있고 알아서 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있을 뿐더러 지금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팀들의 수비 전술적 조직력과 실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세계 축구계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내려면 조금 더 감독이 디테일하게 훈련해서 패스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공을 소유할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세부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게 클린스만 감독이다 보니까 상대가 전술적으로 대응이 잘 돼 있고 자세가 좋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우성,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이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닐 텐데 오죽하면 해줘 축구 얘기도 나올 정도고 어제 보면서 크로스 개수를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41대 4. 거의 대부분 수비수들이 걷어내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비가 정말 잘한 겁니까? 전략이 없었던 겁니까? 한준, 사실 이 크로스 패스에 대해서는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 선수들의 크로스의 질 자체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로스 패스를 잘 뿌려주고 있는데 전방에서 조교 선수라든지 잘 받아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크로스 자체가 좀 타이밍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클린스만 감독이 말씀드린 대로 추구하는 이런 경기에 운영 방패는 선수들이 잘하는 걸 잘하게 해주는 건데 선수들이 지금은 그런 면에 있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황희찬이나 특히 김진수 같은 선수들이 원래는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의 전술을 운영할 때 핵심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더욱더 그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측면 수비수들의 크로스라든지 혹은 전술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 측면 공격수의 돌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황희찬, 김진수가 빠진 것만으로도 측면 파괴력이 약해지니까 상대가 수비하기에 조금 더 쉬워지고 상대가 우리의 공격 속도를 지원하는데 훨씬 수월해 졌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대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연승행진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수층이 얇다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수 풀백 포지션에
김진수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죠. 김우성, 맞습니다. 지금 빌드업 축구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많이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데 그때도 비아냥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언제 빌드업 되냐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풀백부터 시작해서 공격이 만들어지는 출발점 자체가 약하다. 선수층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건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감독의 성향 자체가 다릅니다. 빌드업 축구를 할 때 팬들이 벤투 감독에게 아쉬워했던 것은 우리 선수들이 그런 빌드업 축구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월드컵에서 성적을 낼 정도가 되냐 당신이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결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위구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4년 가까이 밀어붙인 끝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좋은 얘기를 들었던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 생략하고 본인이 공격수 출신이니까 어떻게 보면 빌드업 코 밑에서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공격수에 공을 줘라 약간 이런 성공 축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강하고 상대도 공격을 하면 상대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잘 먹힐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아시아권에서 경기를 하면 상대가 아예 우리를 상대로는 막 수비만 하다가 역습을 노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의 속도감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1대1에서 부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의 밀수비를 깨기 위해선 측면의 속도감과 그리고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의 플레이의 정확성 패스의 정확성이 필요한데 결국에 지금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인 디테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적인 폼,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술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으로 선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컨디션 포커스를 8강, 4강 결승에 맞춰놨다. 사실 월드컵에서도 우승권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조금 이변도 나오고 고전하잖아요. 우리 대표팀도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지금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상대팀은 우리를 만나면 열심히 달려들고 모든 걸 쏟지만 우리는 그 뒤를 바라보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아쉽긴 해도 16강, 8강, 4강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우성,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힘을 100%면 100% 다 안 썼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한준, 힘을 빼고 했다기보다는 컨디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체력 훈련이 있거든요. 그 체력 훈련 속에서 지금 선수들이 조금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든 부분들이 대회를 거치면서 점점 회복되면서 몸에 이제 사이클이 8강, 4강 결승에 갔을 때 최고조가 된다. 이렇게 강팀들은 대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 팀 운영은 그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안 좋다 그때 가서 좀 봐야 할 것 같아. 김우성, 포메이션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42 포메이션입니다. 이제 이천수 선수가 발언한 기사를 봤더니 요즘 누가 투톱 쓰냐 이런 말을 하는데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투톱 안 쓰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인가요?